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내추럴 엔도텍 파문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우리 증시가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코스닥의 낙폭이 깊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는 코스피의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주간 기준으로 결과들을 지금 살펴보니까요.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의 랠리가 시작됐는데 랠리 시작 이전에 그 한 주 빠졌던 게 1.9%로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이후로 지금 코스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빠진 한 주였습니다. 1.5% 지수가 한 주 동안 하락했는데요. 세 분 카운슬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조정장이 모처럼 만에 오다 보니까 진짜 무엇보다 현금이 중요한 때라는 걸 또 새삼 한번 체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님, 네. 지난주, 이번 주 매매하셨던 분들보다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참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글쎄요, 현금이 지금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하는 관점에서 보냐의 차이인데, 그 시장에서 이제 이번 주 조정이 저는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거래소 시장 자체가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4월 한 달 동안을 보게 된다면은 사실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돌파 후 지지를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반대로 이제 좀 중소하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이제 좀 심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부터 조정이 좀 세게 나왔던 부분이 이번 주까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뭐 내추럴 엔도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모멘텀 주식이라 할 수 있는 고평가 주식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모멘텀을 좀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역시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느 쪽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이 이제 조정 구간에서 지금부터서도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조정이 언제쯤 끝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고강현 운용령님은 어떻게 이번 주 증시를 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지난주부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만은 이 시장이 그렇게 조정이 길게 가진 않는 그런 단기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주식 비중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의 조정이 단기에 그친다고 하면은 현금 비중보다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될 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코스피 시장도 좀 올라왔고 코스닥도 연초부터 해서 강한 상승 랠리를 좀 이어오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했던 종목들, 특히 주도주 섹터들 쪽에서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조금 더 비중을 좀 확대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2015년도는 2014년도 이전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저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역시 주식 비중 확대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최근에 조정을 좀 즐기는 마음으로 조금 더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 sek터 뭐라고 파악하시나요?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는 증권주가 일단은 가장 큰 주도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좀 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2차 상승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드는 그런 시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내추럴 엔더텍과 관련한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좀 조정에 좀 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또 내추럴 엔더텍 또 대체제로 관련된 또 제약주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한 몇 종목 정도 있는데, 역시 시장은 갈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제약주 쪽에서도 약간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 그렇지만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들, 그쪽에 좀 접근하시면은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엄태훈 과장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수 조정 받는다.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첫 추진이었죠. 한 3-4달 전에는 나와서 2200은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대응했고요. 지난주 계속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고요. 지수 조금 더 빠질 폭은 있는데 지금은 매수 관점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빠져봐야 여기서 30포인트 정도인데 큰 의미 없다. 그리고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생각보다 강하다고 하면 21선까지 그러니까 2110 정도 나오죠. 거기까지 닿지도 않고 돌릴 수도 있으니까 또 옵션 만기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 전후로 해서는 대형주 편입하시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근데 막상 또 빠지면은 또 사고 싶었던 종목 못 사세요.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한 일주일 전부터 자기 전략을 세워놓는 방향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털고 일어설 것이다. 대형주 그리고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증권이나 제약 같은 쪽에 투자 계획을 잘 세우자는 의견을 세 분 모두 주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 종합을 하면 이런 식의 의견이 되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또 오늘 하나하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까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세요? 마크로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마크로젠. 예. 마크로젠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5%에 42,200원이요. 예. 어떤 점 저희 도와드릴까요? 이게 44,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네. 기업 내용을 보니까 뭐 유보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채물 이런 것도 낮고 이번에 그 내추럴 엔텍 사건하고는 그 종목하고 이 종목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네.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오래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인지 3개월 정도까지 갖고 가면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내추럴 엔도텍과의 연관성은 어떤 식의 또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종가 보시죠. 마크로젠입니다. 내추럴 엔도텍과는 다른 섹터이긴 합니다. 엄연히 말하자면요. 4.21% 하락하면서 37,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요. 기본적 분석에 엄태은 과장님께서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우선 PBR 115배, PER 115배, PBR 4배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내추럴 엔터텍이랑 어떤 관계냐라고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유전자 분석 1위 업체죠. 그래서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있는데 재무제표도 깔끔하긴 깔끔해요. 적자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무상증자 혹시 받으셨어요? 이제 그 후에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한 다음. 네. 그러셨구나. 그 내추럴 엔터텍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PER이 64배 그리고 뭐 또 예를 하나 드리면 시젠 같은 경우에는 PER이 67배. 그러니까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2014년 기준으로 하면 PER이 115배.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성장성을 반영한다 그러면 54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거예요. 고 PER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기본적인 가치 분석보다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미리 땡겨서 주가에다 반영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선 분석하기가 조금 힘든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선은 분자 진단 쪽이 이제 클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어떤 병이 있을 때 사후 진단보다 사전 진단의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또 작년 7월인가요? 이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71,000원을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루미나 장비 독점 공급의 수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냈는데 한 명의 개non 프로젝트를 보통 이 장비를 쓰기 전에는 한 10일 정도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성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내추럴 엔터텍에 대한 좀 그 걱정들이 여기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 매매이긴 한데 36,000원에서 한 4만 500원 정도의 박스권 매매이지 지금은 어떠한 부분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은 들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의견은 중립이나 매도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500원, 손절가는 3만 6천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내추럴 엔도텍보다도 PER이 더 높은 주식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가격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연관은 없지만 내추럴 엔도텍과 직접 연관은 없지만
물론 네. 가격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체 좀 오랫동안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어떠한 그 나쁜 얘기가 터지면 그렇게 될 거예요. 분자 진단 쪽에서 나쁜 얘기가 터지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한 내추럴 엔터텍이 PBR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20배 정도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네네. 그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뭐 마크로즈님도 꼭 거기다 해당한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퍼주는 맞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할 때 어떤 기본적인 분석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지를 받겠다.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이 이틀 동안은 급락을 했어요.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뭐 무조건 점하를 가거나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비중이 많지 네. 않으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느 머리 한 곳에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다면은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어쨌든 그러면 내추럴 엔도텍과 직접 연관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손절가인 36,000원 정도는 지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예. 있어요. 뭐 우상증자도 할 정도로 주주화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큰 수익률보다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걸 그럼 오래 끌고 갈 수는 없겠네요. 그죠? 오래 좀. 장기 투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래요. 시장에서 어떻게 이 주식을 인정을 해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무제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업이익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3,600억인가 그렇거든요. 사실 비싼 건 맞는데요. 미래 성장성을 얼마나 시장에서 이 프리미엄을 줄지에 대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몫이지 기본적 분석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조정 이쁘게 받았으니까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좀 목표가를 높게 드리면 한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는 보는데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추럴 엔터텍이라든지 고퍼주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심리 차원에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자, 그럼 다음 분석, 차트 분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강재현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단기 추세 이탈,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우선 이슈가 한 많이 됐어요.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는 것들에 이제 뭐 올 초부터 계속해서 급등이 많이 나왔고 많이 나온 종목들은 몇백 프로 나오긴 했었는데 앞서 이제 엄태훈 그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비싼 주식은 맞죠. 근데 이제 차트상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은 추세를 이탈했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추세가 이어지면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우선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주식을 추세가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 우선은 단기적으로 매도를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면서 바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크로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의 가격인데요.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저점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점까지 거의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80, 90% 정도 상승했는데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었던 가격대가 이 추세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이 추세를 지금 이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추세를 이제 지지를 받을 때는 한 두 번 정도까지는 무난히 봤는데 세 번째 자리는 거의 좀 이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 자리였던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지금 뭐 내추럴 엔더텍이나 이쪽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물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매물을 만들 만큼 이 자리대를 넘어가서 윗자리를 다시 한번 가려면은 뭐 굉장히 뭐 시장에서 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슈가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슈가 뭐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동안 이제 그 마크로제에 대해서 물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대가 39,000에서 4만 원 자리대인데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39,000 정도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36,000원을 많이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주봉사에서는 이제 채널 패턴으로 계속해서 간 그림인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전처럼 이제 고점 자리를 찍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단 자리까지 만에 하나 내려온다면은 3만 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36,000원, 반등 시에는 39,000원 자리에서 정리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뭐 다음 주 장 시작하자마자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정리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차트에서는 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세를 이탈했다는 평가를 하셨어요. 네. 뭐, 원하는 답은 사실 아니셨던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시청자님? 월요일장에 정리를 하라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예, 전문가를 이렇게 따라야 되겠네요. 어떤 제가 하는 하는 어떤 특징상에서 추천해준 종목도 되고 그래서 그 네. 기업내용도 보고 그러면 괜찮아서 샀더니 좀 선택을 잘못한 것 같네요. 좀 시기가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마침. 예.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예. 지금 네, 모두의. 감사합니다. 이슈 분석이 한 가지 더 나왔어요, 시청자님. 조금만 더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광현 운용령님. 네, 네.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재상승 기다려보자. 이렇게 한 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희망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재상승 뭐 기다려보면 충분히 반등 나올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이쪽 뭐 진단 서비스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인별 이제 맞춤 의학 시대를 열기 위해서 뭐 개인 유전 정보 분석이라든지 이제 진단용 유전자 발굴 또 줄기세포 이제 기술 개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연구자 중심에서 이제 소비자 시장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라든지 유전자 이제 분석 이 사업이 좀 확장되면서요. 앞으로도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서도 충분히 또 영업 활동이 좀 강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분자 진단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그다음에 이제 유전체 정보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그 헬스케어 또 콘텐츠 사업 쪽으로 이제 진출 통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이익 성장 측면에서도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본다고 하면은 이제 그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런 그 헬스케어 쪽에서 뭐 상당히 좀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면은 뭐 이익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만하고 특히 이제 정부 쪽이라든 정부 정책상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좀 예산이 좀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또 수혜도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비중이 한 35% 정도로 해서 일단 비중은 조금 많이 들어갔고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가까이 좀 밀렸나요? 그 정도 조금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 반등 좀 나올 만하고 지금 현재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저는 이탈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추세가 이제 이탈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 하면 일단 200일 이평선이 무너지고 있느냐 안 무너지고 있느냐 이것을 기본으로 한번 판단해 본다고 하면 현재 200일 이평선 자체는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최근에 시장과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시장 파동 논란과 관련해서 이제 좀 밀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현재 의견은 보유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가 지금 시장이 그렇게 지금 화랑장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조정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4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만 하시고요. 손절가는 그 대신 한 35,000원 잡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5,000원이 이탈되면 최소한 지금 현재 보유 물량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고 최종 손절가는 33,000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000원에 거기 뭐가 있냐면 200일 이평선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재반등이 나올 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전문가님 그 33,000원이 깨지면 다시 좀 속된 말로 물 좀 타도 되나요? 네, 33,000원이 깨지면 물 어떻다고요? 좀 타도 돼요? 물 아, 타도 되냐고. 지지가 꼭 돼야 된다. 추가 매수요. 예. 네. 그 33,000원 좀 최종 라인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매수 가격 대비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도 현재 보유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이 상승해서 일단 본전을 이제 회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좀 삼고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까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의견이 세 분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병행을 하셔서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손절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크로젠입니다. 고광현 운용력만 보유 의견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이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엄태훈 과장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6,000원. 고광현 운용력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 2차적으로 33,000원 제시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는 목표가 39,000원, 손절가 36,000원 제시했습니다.